100년에 한 번 별똥별이 내리는 날, There's a huge universe out there. 피치와 친구들은 아름다운 별을 구경하는데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때 갑자기 등장한 우주선, 통째로 성을 훔쳐가는 악당들. 성을 초토화시킨 악당의 정체는 쿠파 주니어. I demand that you release my father. Over my dead body. Fine with me. 마법의 붓으로 천하무적으로 변신. 역대급 위기에 빠진 마리오와 루이지. 약 2조를 벌어들이며 큰 사랑을 받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후속작이 돌아왔습니다. 더 미친 액션과 방대한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Your king has returned! Long live the king! The Bowser name shall be feared once more. Oh no! 영화계까지 흔드는 대혼란. Everyone calm down. Toad, pack our things. Let's go. 더 큰 우주로 나가는 슈퍼마리오. Oh, princess, you're going to regret that. 과연 마리오 형제와 친구들은 쿠파 주니어에 맞서 갤럭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정보와 함께 아이맥스 후기까지 전해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작품을 더 재밌게 할 빌런부터 알아볼까요? 근데 이번엔 쿠파가 메인 빌런이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아들이 등장하죠. 이름은 쿠파 주니어. 전편에서 마리오한테 박살난 쿠파, 작아진 상태로 피치성에 감금당한 상태. 그때 작아진 아빠를 구하기 위해 등장. 쿠파 주니어의 특징은 이빨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건데요. 게임에서는 수제작 마스크로 표현되는데 쿠파의 입 모양을 본따 그린 걸 알 수 있죠. 원래 어린 아들은 아빠를 따라하고 싶잖아요. 슈퍼마리오 갤럭시 게임에서도 쿠파로 변장한 것 같은 쿠파 주니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특별한 기능이 있기보단 심리적인 요인이 커 보이는데, 예고편을 보고 추측해보자면 영화 속 마스크가 좀 달라 보이는 건 바로 쿠파 주니어가 원더 플라워의 영향으로 각성한 원더 쿠파 주니어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마스크의 기능도 달라진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루이지가 니킥을 하고 무릎을 쓰다듬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마스크는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게 된 걸로 보여요. 동시에 마법의 붓도 크기와 힘이 달라지죠. 이런 새로운 빌런 쿠파 주니어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데 성우는 더 미칩니다. 바로 어컷 잼스를 공동 연출한 베니 사프디입니다. 뛰어난 감독이지만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죠. 이번에 첫 애니메이션 연기인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베니 사프디는 쿠파 주니어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고 아버지의 명성에 맞는 존재가 되고 싶은 캐릭터라며 단순 악당이 아니라고 말했죠. 과연 쿠파 주니어가 어떤 모습의 빌런으로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지 한번 봐봅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무엇보다 이번에 깜짝 등장할 뉴 캐릭터. Who is this? 긴 혀로 적이나 과일을 삼키고 무엇보다 마리오의 포르쉐 같은 완벽한 이동수단인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요. 그 비하인드를 알고 나면 더욱 영화가 재밌게 보입니다. 1990년 슈퍼 패미컴 게임 슈퍼마리오 월드에서 처음 등장한 초록색 공룡 캐릭터 요시. 원래는 1985년에 발매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때부터 구상이 시작됐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캐릭터 설정이 변경되면서 요시의 등장이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요.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공룡 모습에 거북이의 등껍질이 있는 매력적인 모습이 이해되죠. 본래 거북 쪽의 한 종류로 창작됐고 이는 쿠파 군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쿠파 군단 소속 캐릭터들과 좀 모습이 비슷하죠? 그때 슈퍼마리오 디자이너 미야모토 시게루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상호작용이 되는 이동수단형 캐릭터가 필요했는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요시. 느린 거북이보단 빠른 공룡이 더 나을 테고, 그렇게 거북 쪽이었던 요시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공룡 형태로 모습이 바뀌면서 거북족과 공룡족 그 어딘가에 위치한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모하게 됩니다. 게임에선 요시를 타고 혀로 적을 공격하는 게 진짜 재밌는데, 이게 영화에선 어떻게 표현될지 모든 팬들의 관심사죠. 너무 중요한 캐릭터인 만큼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등장하는데요. 사막 지역에 배수가 문제가 터지자 어김없이 등장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파이어 플라워로 파이어 마리오로 변신. There's the problem. 어두운 동굴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요시. 과연 요시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난 마리오 형제는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서 어떤 액션을 보여줄까요? 쿠파 주니어와 요시만 봐도 흥미로운데 여기에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봐야 할 10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슈퍼마리오 갤럭시 지금 바로 봐야 하는 이유 10가지. 하나, 마리오 형제를 따라 거대한 우주를 극장에서 목격하면 눈호강 제대로 한다. 둘, 팬들의 사랑을 받은 요시가 드디어 등장해서 혀 액션을 제대로 보여준다. 찐 공룡과의 맞짱도 즐겨보세요. 셋, 슈퍼마리오는 역시 아템전. 블록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변신하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모자를 쓴 마리오, 구름 모자 쓴 루이지. 요시는 뭐로 변한 걸까요? 아이템이 뭐가 나올지 보는 재미가 10배. 넷, 닌텐도 게임 속에 있는 것처럼 횡스크롤로 좌우로 이동하는 게임의 매력을 영화에선 2배 더 활용해서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죠. 다섯, 게임 속 다양한 장애물들이 영화에선 더 판타스틱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올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섯,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2D 스타일의 디자인도 등장하고 픽셀 아트도 등장하며 화려한 색이 돋보이는 장면들을 숨 쉴 틈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음악의 대가 브라이언 타일러가 7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곡한 음악이 귀를 즐겁게 합니다. 원작 게임의 음악을 아주 재밌게 들으실 거예요. 8. 로젤리나 등장. 슈퍼 마리오 갤럭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아름다운 캐릭터인데요. 로젤리나의 등장으로 더 확장된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9. 게임 스테이지처럼 설계된 행성들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성에 따라 다른 컨셉이 있고 그에 맞는 액션을 즐길 수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10. 여러분의 기대감을 한 방에 올릴 게임 이미지 하나 공개합니다. 전 이거 보고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했구나 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아이맥스로 보면 어떨까요? 곧바로 후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다양한 캐릭터, 팬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팬심 자극 팬 서비스, 다양한 액션까지. 종합 선물 세트란 단어가 어울릴 만큼 볼거리가 숨 쉴 틈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알차다는 말이 그냥 나오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전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선 지상에서 지하로 향하는 과정이 재밌었다면 이번엔 우주로 향하면서 수많은 행성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컨셉에 맞춰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행성마다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예상하면서 따라가시면 더욱 재밌으실 거예요. 이번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사이로 요시가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혀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구하기도 하는 수많은 혀 액션이 주는 귀여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오리지널 게임 팬분들 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즐기는 관객들까지 요시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영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한 번씩 요시가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 확 풀어지는 재미가 있어서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이어서 가장 좋았던 건 역시나 슈퍼마리오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랜덤 아이템인데요. 블록을 때려서 나오는 버섯을 먹었을 때 랜덤으로 캐릭터들이 변신하며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때 뭐로 변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낼지 구경하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느끼는 재미를 영화로도 잘 표현한 거죠. 게임을 영화로 2배 더 재밌게 발전시킨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흥미롭게 본 것은 바로 게임에서 쓰인 횡스크롤, 이동하는 플레이어의 상황을 영화로도 표현한 건데요. 저는 영화 보는 건데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게임 하듯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즐기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 횡스크롤 화면의 재미를 느끼시려면 가까운 극장에서도 가장 큰 스크린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언뜻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슈퍼마리오 갤럭시 새로운 캐릭터부터 아이맥스 후기까지 다층적으로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해봤는데요. 슈퍼마리오를 좋아하는 고전 팬부터 새로 입문하게 될 팬들까지 놓치지 않는 작품이 될 테니까요. 지금 바로 극장에서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즐겨보세요. 여기까지 영화친구 김시선이었습니다.